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2030 청년들이 취직하지 않고 창업하는 3가지 이유. 1.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기보다는 일한 만큼 벌고 싶어서요. 2. 학교에서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았어요. 아직 회사 생활은 안 해봤는데 안 해봐 제가 장사가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3. 윗사람들이 없는 게 장점이고요. 손님들한테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아, 물론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이유에 이런 해설을 쓰고 싶은 걸까? 1.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기보다는 일한 만큼 벌고 싶어서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열심히 일하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일한 만큼 버는 거야. 일한 만큼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다들 30년 이상을 투자해. 2. 학교에서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았어요. 아직 회사 생활은 안 해봤는데 안 해봐 제가 장사가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야. 그 2가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면 장사도 적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3. 윗사람들이 없는 게 장점이고요. 손님들한테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직장 상사보다 2000배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손님이야. 네가 손님에게 잘할 정도라면 직장에서 당장 최고 대우를 받을 거야. 자기 자신과 가장 잘 지내는 사람들의 9가지 모습. 1. 타인의 연락이나 댓글, 안부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자꾸만 타인의 접촉을 통해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3. 관계는 내가 잘한다고 잘 되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4. 내 몫이 50이라면 타인의 몫도 50이다. 처음부터 관계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5.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50에만 충실하면 된다. 나머지 50은 그저 상대의 몫이다. 6. 그렇게 일상을 바꿔야 자존감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다. 7.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지인이나 친구를 자주 만날 필요도 없다. 8. 나와 가장 잘 지내는 내가 되어야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공간을 빛낼 수 있다. 9. 타인과 추는 춤은 언젠가 끝나지만 자신과의 로맨스는 살아있는 한 영원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질문. 글쓰기 관련 강연을 하는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다수다. 혹시 책은 내보셨나요? 냈다면 몇 권이나 내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식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글쓰기 강연을 하려고 어떻게든 책을 많이 내려고 하게 된다.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그냥 어떻게든 종수만 늘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걸 묻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책을 냈다면 강사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 그럼 100권을 냈다면 100배로 인정하는 건가? 10권 낸 사람은 한 권을 낸 사람보다 10배 위대한가? 하나 묻고 싶다. 과연 숫자가 강연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나는 강연 때 굳이 내 책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90권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의를 하는 사람의 수준은 그가 하는 말로 판단을 해야지 세상에 부여한 숫자나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질문은 자격을 묻는 말이다. 애는 몇이나 키우셨어요? 책은 몇 권이나 내셨어요? 직장에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런 모든 질문은 자신의 낮은 지적 수준을 증명할 뿐이다. 수준 높은 사람은 그가 하는 말만 들어도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만 던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100시간을 들어도 단 하나의 깨달음도 얻지 못한다. 낮은 수준의 질문이 지성의 통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다양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면 질문을 가장 조심하라. 낮은 수준의 질문으로는 낮은 수준의 답만 얻을 뿐이다. 그의 숫자와 자격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의 깊이와 사색의 방향을 보라.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스위스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샐러드 하나와 하우스 와인 한 잔을 주문했는데 무려 11만 원이나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를 듣던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왜 글쓰기를 해야 하며 2번, 3번 생각하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진 곳으로 인도하는지 깨달았다.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어제 제가 운영하는 SNS에 예스24에서 실시하는 올해의 책 후보에 오른 제 책의 투표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0표 넘게 숫자가 올라가며 총 16,700표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24위만 하면 되는데 무려 22위까지 오르며 21위에 계신 하루키 작가님을 마주보며 걷고 있네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30년 동안 매일 원고지 50매의 글을 써온 제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느낍니다. 단 하루도 쓸모없이 지나간 날이 없었구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은 결국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내게는 고마운 사람도 많고 참 감사할 일이 많구나.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온라인에서 이런 사람은 바람처럼 스치는 게 좋다. 1.
유독 못되게 반응하는 사람. 2.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3. 뭘 하는 사람인지 짐작이 힘든 사람. 4.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5. 내 주변 사람들 기분까지 상하게 하는 사람. 6. 온종일 극심한 외로움에 잠겨 있는 사람. 7. 사람과 세상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 8. 공감이 아닌 공격을 하는 사람. 9.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10. 첫 느낌이 이상한 사람. 갈수록 최악이 된다.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인 이상으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만 살면 나만 나쁜 감정으로 살게 된다. 그게 최악인 이유는 내 나쁜 감정은 결국 나쁜 태도가 되어 나 자신을 망치기 때문이다. 참을수록 내 삶만 망가지는 셈이다. 분명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2023년 11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부모라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20가지 언어 습관. 1. 단점만 골라서 지적하는 습관. 2.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말투. 3. 스마트폰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 4. 아이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 5.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말 반복하기. 6. 다른 의견은 아예 묻지 않는 태도. 7. 요즘엔 살기 좋지라는 말로 자신의 과거와 아이의 현재를 비교하기. 8.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 9. 듣기 싫은 모든 말을 말꼬리라고 여기는 것. 10. 아이의 신속한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 11. 매번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하는 것. 12. 신조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 13.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호기심을 죽이는 말투. 14. 늘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듯 대화하는 방식. 15. 명령으로 아이를 강제로 움직이는 말. 16.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놀리는 것. 17. 아이를 놀라게 하는 극단적인 말. 18.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모습. 19. 친구와 비교하며 의욕을 꺾는 말. 20. 아이의 의견을 모두 고집으로 여기고 설득이 아닌 협박을 하는 태도. 아이는 2번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지죠.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나요? 지혜로운 부모는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단어와 표현을 골라서 쓰죠.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정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 아이의 정원을 채워주세요.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5세, 6세, 7세, 초등학생, 말투, 대화, 부모 교육 책 육아, 자녀 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부부라면 꼭 기억해야 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5가지 대화법. 1. 기를 써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기. 2. 스마트폰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기. 3. 늘 내 아이가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4. 같은 말이라도 다정한 표현으로 하기. 5.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6.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기. 7. 다퉜다고 삐져서 피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화로 화해하기. 8.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두 사람 문제로만 대화하기. 9.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대하기. 10. 선을 넘는 이야기는 최대한 참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기. 11. 상대방의 실수만 지적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겠다고 말하기. 12. 명령과 지시형 말투는 버리고 허락을 구하는 말투로 바꾸기. 13.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14. 사과할 때는 건성으로 하지 말고 태도까지 신경을 써서 진실하게 말하기. 15. 정답을 찾지 말고 마음에 맞는 말을 찾기.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부모, 부부스타그램, 부부 일상, 대화, 부모의 말, 부모교육.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1도의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나는 99도에서 멈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99도에도 99도만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